나와주시고요. 관객들이 얼굴을 보셔야 되니까. 감독님 어디 계시죠? 네네, 감독님께서 소감 한 말씀 말씀해 주시면서 배우분들을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조금 앞쪽으로. 네, 앞쪽으로 좀 오시죠. 네. 저는 그 다섯 번째 연출 맡은 박대혁이고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좌측부터 박지현 배우님은 저희 곰팡이 생명체 역할로 나왔고요. 이 한초원님은 간호사님. 네, 소개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스크는 원하시면 벗고 하셔도 되고요. 방역 수칙 그러니까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첫 번째 영화를 시작한 에피소드에서 결 연기한 문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린 역할 맡은 정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루 역할 맡은 허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타렉스 기사 역을 맡은 홍승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모텔에서 율 연기한 온정입니다. 네, 주연 역의 정수입니다. 직접 소개 못한 두 분도 목소리 들려주시죠. 네, 처음에 감독님께서 소개해 주신 두 분도. 저는 병원 장면에서 간호사 역을 맡은 한초원이라고 합니다. 생명체 역할을 맡은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네, 아마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서 시간이 많이 주어지진 않아서요. 감독님께 제가 질문 하나 정도 드리고 바로 마이크 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영화는 되게 보면 아이디어, 첫 번째 아이디어들이 되게 궁금해지는 곰팡이라는 아이디어, 그리고 곰팡이를 싣고 다니는 매트리스라는 아이디어, 그리고 사람의 흉추를 먹고 자라는 곰팡이 귀신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컨셉으로 딱 몇 가지 단어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한 프로젝트인지 영화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을 서울에서 다니기 위해서 이제 지방에서 올라왔었는데 돈이 많지 않아서 이제 월세 집들밖에 못 구했어요. 그래서 처음 올라왔을 때부터 550 조건으로 계속 월세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는 집 전에 살던 집에서는 원룸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갈 때 이제 남향이고 빛이 잘 든다 라는 조건으로 들어서 이제 들어갔었는데 비가 올 때마다 조금씩 집이 많이 습해졌어요. 이게 환풍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럴 때마다 이제 곰팡이가 조금씩 모서리에 피어나기 시작했는데 얘를 아무리 지우려고 하더라도 조금씩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계속 살아나니까 그냥 포스터로 덮어놨어요. 그래서 남은 1년 동안 그냥 포스터로 덮어놓은 상태로 살아가다가 집을 나가야 돼서 이사 나가야 돼서 포스터를 이게 집을 정리하면서 드디어 이제 벗겨봤는데 얘가 엄청 크게 자란 상태에서 원래 2차원적으로 이렇게 퍼지는데 털이 자라서 이렇게 포스터에 붙으려고 하는 거였어요. 거기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게 되게 짠하고 슬프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엄청 질긴 생명력에 약간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비교하는데 좀 전체적인 정서는 약간 좀 안타깝기도 하고 슬픈 그런 정서가 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그렇게 그걸 보고 징그럽다가 아니라 이렇게 슬퍼 보였다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소름 들어주시면 마이크 보내드리고 여러분들 질문 받으면서 이야기 좀 더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있으실까요?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보내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제목이 다섯 번째 흉추인데 왜 꼭 다섯 번째여야 했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거에 더해서 사실은 곰팡이 꼭 흉추를 먹고 자랄 필요는 없잖아요. 경추도 있고
네, 요추도 있고, 네, 혹은 다른 부위도 있을 텐데 그 흉추라는 아이디어도 어떻게 시작된 건지 같이 궁금합니다. 그 5번째 흉추를 설정했던 이유는 이게 되게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그게 제가 생각했던 그 생명체는 아까 그 소개드린 곰팡이랑 비슷하게 그 겉으로 봤을 땐 되게 징그러운데 좀 제대로 이렇게 보면 그렇게 뭐 나쁜 애도 아니고 착한 애도 아니고 그냥 2차원 세계에서 3차원으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존재다 라는 식으로 접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3차원 세계를 가기 위해서 얘가 할 수 있는 수단은 얘가 탄생하게 된 계기가 사실 그 죽어라는 저주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한을 품고 자기도 모르는 어떤 분노와 미움을 가지고 자라게 된 생명체인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간이 돼야겠다 싶어서 그냥 사람이 침대에 누울 때 바로 접근 가능한 그 척추뼈를 다 뺏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5번째 흉추라고 설정한 것도 마지막에 꼬리뼈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한 이 영화는 이 곰팡이 생명체의 성장 영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얘가 거의 42개의 척추뼈를 다 빼서 다 가져간 상황에서 유일하게 가져가지 못한 뼈가 5번째 흉추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그 갖지 못한 뼈가 5번째 흉추였죠? 네. 이제 조금씩 전체적인 컨셉이 머릿속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또 질문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병원에서 그 이제 생명체랑 그 죽어가는 엄마가 어떤 정서적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비춰지는데 어떤 서사가 있었는지가 궁금하고 또 나중에도 그 생명체가 그 기억의 영향을 오랫동안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그런 설정을 갖고 가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그 장면 전까지의 영화 구성 봤을 때 저는 공포 영화의 형식에 어느 정도 기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공식적으로 곰팡이가 손이 생기고 되게 인간한테 되게 안 좋은 방식으로 교류를 하다가 성장 영화라는 맥락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가고 있다가 갑자기 똑같이 그냥 자기는 그대로 행동하는데 자기를 다르게 하는 사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화도 하려고 하고 장난도 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까지 알고 있던 어떤 학습되어 있는 습득한 언어랑 교육 방식이랑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발생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 지점에서 이제 공포적인 문법과 약간 좀 다른 장르적인 그 흐름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 장면이 그런 의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실은 마지막 이제 그 영화 끝날 때 나오는 독백, 곰팡이 귀신의 독백, 또 그 편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런 내용으로 또 영화를 마무리하고자 하신 것도 그것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성장 얘기라고 봤을 때 이제 처음에 얘가 배우는 언어가 그냥 죽어라는 단어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게 점점 지우로 변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문장으로도 바뀌고 마지막에는 아예 편지를 외워서 자기가 뭔가 끊임없이 뭔가 호흡하듯이 그냥 편지 내용을 계속 읽으면서 목소리도 되게 그 진동이 달라지면서 인간의 것이 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질문이 뭐였죠? 마지막 네, 그렇게 마지막 편지로 끝내고 싶었던 이유? 네네네. 네, 이제 그러니까 언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죽어가 완전 다른 죽어라는 말로 시작해서 완전히 다른 문장으로 영화가 끝난다고 보는 게 이제 성장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렇게 구성을 하게 됐어요.
전체적으로는 곰팡이 귀신의 성장 영화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네. 여기. 제가 올해 부천국제 판타티 영화제에서 본 영화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성격이 잘 맞는 영화고 영상도가 되게 잘 찍으셔서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좀 엉뚱한 얘기인데 영화 찍으실 때 매트리스를 이렇게 계속 들고 다니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쓰레기 버리는 거로 뭐 불법 투기로 오해를 받으셨다거나 뭐 무슨 에피소드가 없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이제 중간에 이제 사람이 안 나오고 혼자서 이렇게 막 슬퍼하고 이렇게 장면들이 있잖아요.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거는 저희가 추가 촬영으로 다시 찍었어요. 근데 이제 똑같은 매트리스 구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무지개색 에이스 침대가 단종이 된 지 좀 오래됐고 그래서 커버를 씌워서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추가 촬영 비용이 없어서 그냥 카트 하나 들고 저기 뽀글머리 친구랑 저기 끝에 있는 남자분이랑 같이 들고 다니면서 그 즐겁게 찍었던 것 같은데. 그 마지막 장면은 진짜 연천은 아니죠? 네. 진짜 어떤 거요? 진짜 연천은 아니죠? 그 장소 네. 로케이션 장소. 연천. 연천으로 가신 거예요? 아, 연천으로. 주상절리예요. 네. 네, 그쪽이. 아 지금 실제 그걸 가신 거예요? 아, 네, 갔어요. 네. 아. 네. 거기 그게 설정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거예요. 그 국가에서 지킴받는 그거라고 하죠. 보호구역. 보호구요. 이었는데 네네. 그 지키는 분이 네. 뭐 찍냐 해서 그 말씀드렸는데 네. 그냥 허락하셔서 같이 이렇게 찍고 아, 왔어요. 평소에 허가 받아서 찍을 수 있는 데가 보죠 그러면? 네, 그 완전히 합법적이지는 않았겠지만 그 지킴이라는 분이랑 같이 얘기를 해서 네, 갔어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그 영화과에 다니는 학생인데 학교에서 수업을 배웠을 때 초록색 조명은 보통 현실에서 나타낼 수 없는 조명이라 비현실적이거나 판타지 장르에서 주로 사용한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영화를 봤을 때 초록색 조명뿐만 아니라 노란색 조명이라던가 빨간색 조명이라던가 인물의 감정을 나타냈을 때 감독님이 많이 연출하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그러면 초록색 조명을 제가 생각하는 연출 이외에 다른 생각을 하시고 연출을 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근데 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얘기는. 근데 저는 그 한 이유는 그냥 초록색이 자연의 색깔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산 그 조명 기기가 그렇게 그 반짝거리는 효과는 초록색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적극 활용하자라는 네, 자세로 했습니다. 네. 아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그 모텔 있잖아요. 모텔이 너무 신기하게 생겼던데 그거는 꾸민 게 아니라 원래 그런 모텔인가요? 아, 제가 제일 원했던 모텔이 사실 그 회전 빙빙 도는 그 동그란 침대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원래 설정은 실수로 리모컨 눌러서 침대가 빙빙 돌아서 이제 샤워하고 있는 분을 마주하는 설정이었는데 2007년 이후로 모든 회전 침대들이 모텔에서 이게 그 뭐죠 금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저희가 찾은 게 음성에 있는 모텔에서 유일하게 통유리로 되어 있는 데를 찾아서 대관을 하고 그냥 벽지 붙이고 이렇게 꾸미고 보상 비용 내고 아 찍고, 직접 네. 그러면 그런 프로덕션 미술을 하신 거네요? 그 안에? 네 모텔에서 네. 아 되게 멀리까지 가셨네요. 그러니까 모텔을 찾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네, 왜냐면 원래 사실 이게 요즘은 그 성과 관련된 이렇게 놀이를 할 수 있는 모텔들을 찾고 있었어요. 그냥 좀 이질적으로 하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있는 게 부산 아니면 부천에도 되게 많았는데 걔네는 너무 그
컨셉이 동시대전이었어요. 던전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배경 설정도 2000년대 초반이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훨씬 더 좀 촌스럽고 좀 덜 세련돼 있는 공간을 찾으려고 해서 거기까지 갔던 것 같아요. 많이 나와서 그런데 왜 배경이 2000년 초반이죠? 그것도 좀 궁금해집니다. 네. 굳이 배경을 그 시기로 잡았던 이유. 저는 2000년 초반을 좋아하는 게 너무 빨리 지나온 것 같아요. 그 시기를. 그때 VHS도 있고 그때 딱 디지털 시작이어서 다 낯설고 엄청 물품들도 투박하고 데이터 전송률도 되게 낮고 그래서 그냥 되게 투박한 정서를 가지고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손 더 들어주시면 보내드릴게요. 네. 저쪽에. 영화 참 독특한 영화 정말 재밌게 봤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배우분들은 혹시 이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만약에 그러니까 처음 보셨거나 어쨌든 간에 이거 처음에 보시거나 자기 보신 소감들이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배우분들이.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저도 사실 그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처음 보신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영화를 극장에서 맞나요? 다 이미 보신 상태인가요? 극장에서 처음 본 거는 원정님 때문에. 네, 먼저 배우님부터 오늘 본 소감. 아마 이제 시나리오로 연기를 부분 하셨을 거고 전체를 다 보시진 않은 상태에서 보셨을 거니까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극장에서 실제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글로 봤을 때 연기했을 때의 상상했던 영화와 또 어떻게 달랐는지 그런 말씀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에 사실 집에서 아이패드로 한번 이렇게 보긴 했는데요. 그때 이 편집본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제일 기억에 방금 남는 거는 그 자동차 안에서 초록 조명 받으면서 척추뼈 꺼내는 장면이랑 마지막에 편지 읽을 때가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이상하게 비타민 챙겨 먹으라고 하는데 뭔가 웃긴 것 같은데 그 어떤 사랑이 좀 느껴져서 그 장면이 되게 아름답다고 느껴졌고, 네, 자기가 연기한 장면을 좀 객관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환경이 어땠고 내가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어야 됐고 막 이런 갑자기 생각들이 들어서 다른 장면을 좀 더 재밌게 본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도 순서대로 한 말씀 짧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네, 저는 전문 배우는 아니고요. 그냥 감독님의 지인으로서 영화에 참가하게 됐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더 극단적으로 나오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제가 나오는 씬 자체가 제가 보기에 너무 민망한 장면이어서 사운드가 너무 리얼하더라고요. 볼 때마다 이제 좀 많이 민망한데 저도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으로 어떤 제 장면에 대한 판단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온정현 배우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마지막 장면이 너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 귀신이 엄청 서툰 말투로 글을 천천히 읽어가는 게 뭔가 가족 생각도 나고 엄청 더 깊이 있게 느껴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곰탕이가 마지막에 트럭에서 흉투를 하나하나씩 뽑는 그 장면이 되게 좋았거든요. 보면서 힘내, 정말 더 힘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성장의 막바지를 담은 그 장면이 저는 제일 좋았고, 저도 이제 제 장면이 좀 민망했는데 예전에 극장에서 봤던 것보다
느낌상 좀 더 길어진 느낌이 있어서 조금 더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또한 다른 장면에 좀 더 집중을 했고, 네, 저는 네,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네, 저는 지난번 부천에서 이전 상영에서 극장에서 지극의 버전을 봤었는데 저는 처음에 대본 자체도 시나리오도 한 19부 정도를 받았었고 그리고 촬영부의 숫자가 한 33부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 사이에도 불안이 계속 고치는 과정이 있었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편집에 있어서도 촬영 이후에 편집을 계속 버전을 업그레이드 해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채워 넣었다는 거를 들어서 혹은 봐서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 극장에서 또 관객으로서 보는 이 영화가 훨씬 더 제가 이렇게 납작하게 봤던 대본 이상으로 되게 풍성하게 느껴졌고 이미지와 사운드적으로 굉장히 되게 오감이 충족되는 그런 영화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곰팡이의 존재를 좀 곱씹으면서 감동스럽게 봤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제가 나오는 장면은 그냥 연기했던 그 상상했던 대본 것 같고 제가 요즘 저도 곰팡이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저 그냥 이런저런 상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조연출 역할까지 어쩌다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봐가지고 몇 번 보셨어요? 말도 너무 많이 봤지만 그래도 영화 작품부터 편집 끝날 때까지 계속 매일 보고 그래도 영화관에서 보는 게 제일 좋네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꿈에서 나왔어요. 저는 이제 영화를 이제 두 번째인데요. 그 배우로도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스태프로도 제가 촬영이 아닌 날에도 가서 이렇게 했었는데 처음에 봤을 때는 영화가 이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감탄했고 또 영화라서 또 처음 보는 영화처럼 이렇게 되었구나 그렇게 또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이 영화가 좀 저한테 특별했던 건 영화가 되게 짧은데 영화가 밀도가 너무 높고 영화 안에 뭔가 풍성한 게 가득 차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는 즐거움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뭐 누구나 다 각자 다른 자기의 방식으로 다른 부분들을 보겠지만 저도 그 안에서 되게 많은 상상을 하고 이런 감정이 이런 서사에서 느껴질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영화를 봤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정도 받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네, 저는 캐시백을 재밌게 봤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선택하게 됐는데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왜 그 영화가 불친절하고 근데 보는데 좀 어려웠는데 영상미는 진짜 너무 끝내줘가지고 재밌게 봤습니다. 사실 곰팡이 성장 영화라는 말씀을 하기 전까지 전 영화를 보면서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 닥친 곰팡이가 의미하는 게 사람들한테 닥친 불행인가? 갑작스럽게 닥친 불행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그러기에는 엔딩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그랬는데 이제 성장 영화라고 하니까 지금 갑자기 이해가 되는 게 이 어긋난 사랑 속에서 태어난 그 곰팡이가 부모든 친구든 성장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등골을 빼먹는다 그러죠. 등골을 빼먹어 성장하고 드디어 의지할 데 없이 혼자 강 같은 이제 독립되어서 살게 되었을 때 엄마의 마음을 알고 이제 깨닫는다. 이게 이렇게 약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건 약간 자전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전체적인 소재는 곰팡이랑 마지막 편지 빼고는 자전적인 거는 거의 안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편지는 사실 편지로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떤 편지로 해야 되나 했는데
영화 처음 시작한 지점 중 하나가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매일 저한테 편지를 쓰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뭔가 엄청 이게 감동적이고 짙은 편지를 쓴 게 아니고 되게 투박한 언어들로 투박한 뭐 비타민 챙겨 먹으라, 커피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19살 됐을 때 몇백 장이 되는 걸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이 되게 일상적이고 볼품없는 말들이 오히려 되게 직접적인 단어들보다 더 뭔가 오는 게 있다고 느꼈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발생하는 걸까 했을 때에 이 영화의 톤을 정하는 데 좀 많이 거기에 기대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영화 이게 마지막 최종 편집본인가요? 앞으로 더 영화가 수정되거나 늘어나거나 뭐 편집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제 끝났습니까? 아니 사실 제가 이렇게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제가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 후반 작업을 다 하고 있어서 그렇게 뭐 믹싱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편집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보정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어서 그냥 매일 보면 조금씩 그러니까 매 편집본이 최종본인 것 같아요. 네, 다음 거 최종본이고. 그 아마 영화 이제 못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부천에서 놓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향후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이 영화로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계획이요? 네, 아. 이 영화 촬영을 더 하진 않고 그냥 네네. 관객과 어떤 뭐 개봉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포함해서 개봉하고 그냥 계속 상영 기회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왜냐면 뭐 제작 지원을 받은 영화도 아니고 그냥 저희 거의 같이 계속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소박하고 이렇게 빈약한 환경 속에서 같이 열심히 만드는 영화로서 또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부천에도 오고 여러 상영 기회가 생기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네. 그 영화 잘 보셨으면 주변에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요. 또 이 영화 다른 영화제 혹은 다른 곳에서 상영할 수 있는 기회 또 가능하다면 극장 개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감독님 이렇게 뭐 이것도 잘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작은 프로덕션이고 했지만 그 사실 마지막 장면 트럭 안에서의 장면은 저 정도의 밀도로 저 정도 아름답게 찍은 장면을 비슷한 프로덕션이나 최근에 본 독립영화에서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지적으로도 그렇고 서사를 풀어내는 방식도 확실히 좀 특별하고 개성이 있어서 감독님의 다음 영화가 대체 뭐가 나올까 더 궁금해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독님 다음 영화 잘 찍으실 수 있을 거고 여기 계신 배우님들도 또 더 좋은 영화들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